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덴마크 브랜드 오디오 벡터의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아런 아르떼입니다. 북유럽 감성의 인클로저에 오디오 벡터의 상징인 AMT 트위터를 투입, 아주 인상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인데요. 과연 이 스피커의 특징은 무엇이고 다른 모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저번에 그 오디오 벡터의 아런 시그니처를 살펴봤잖아요. 이번 이 아런 아르떼는 그보다 상위 모델이죠. 그렇죠. 이 오디오 벡터는 플래그십 R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엔트리 시리즈, QR 시리즈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R1 모델은 R 시리즈의 유일한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 R 시리즈는 특이하게 모델별로 3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시그니처, 아방가르드, 아르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론 이제 아르떼가 가장 최상위 모델이에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이제 오디오 벡터 CEO 매즈 클리포드라는 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네.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너무 궁금해하고 이 아르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게 그리스어로 한 집단에서 각 분야 최고 장인을 뜻한대요. 전문가. 그래서 요리에서는 내가 아르떼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떼다 그러면 R1 모델에서는 최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아르떼와 아방가르드, 시그니처 이렇게 각 등급 간의 차이가 뭐죠? 일단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트위터 차이인데요. 시그니처 모델은 일반적인 소프트 돔 트위터를 썼고요. 네. 아방가르드하고 아르떼는 그 오디오 벡터의 자랑거리인 AMT 트위터를 썼어요. AMT 트위터. 예, 그런데 아방가르드하고 아르떼 이 두 모델도 서로 쓰는 AMT 트위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상위 아르떼 모델은 이 치차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듣기 거북한 이 사람 목소리를 제거해주는 S-스탑이라는 필터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도 트위터 모양이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르떼 모델에는 이제 내부 배선재를 극저온 처리를 해갖고 이 전기 신호가 보다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했고, 이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프리덤 접지 단자를 채택을 해갖고요. SMB를 상당히 높였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위 모델의 AMT 트위터를 쓰는 걸 보면 확실히 이 AMT 트위터가 좀 비싸고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MT 트위터는 그러니까 아코디언처럼 생긴 진동판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면서 이 앞뒤로 공기를 밀어내고 빨아들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소프트 돔 진동판보다 진동판이 아주 가볍고 얇아서 훨씬 더 고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R1 시그니처 모델만 해도 28kHz를 내요. 그러니까 소프트 돔 트위터를 쓴 거는 28kHz까지 내는데 AMT 트위터를 쓴 아방가르드하고 아르떼 모델은 무려 53kHz까지 고음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를 내는 거죠. 이제 이 아론 아르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R 아르떼 AMT 트위터와 6.5인치 카본 미드 우퍼, 후면에는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와 싱글 와이어링 전용 바인딩 포스트가 카본 플레이트 위에 장착됐습니다. 공칭 임피던스는 8옴, 감도는 87dB, 주파수 응답 특성은 마이너스 6dB 기준 38Hz에서 53kHz,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9kHz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펙에서는 확실히 이 AMT 트위터를 쓰니까 고음이 53kHz까지 플랫하게 뻗는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 위에 있는 작은 포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사람 모양으로 밑에는 조금 크고 위에는 좀 작은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큰 거는 말 그대로 저음을 좀 더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이제 포트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오디오 벡터 AMT 트위터가 다른 회사의 AMT 트위터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AMT 트위터 후면이 오픈, 개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벡터에 따르면은
트위터 후면을 개방하는 쪽이 어떤 무대를 좀 더 넓게 해주고 공간감을 넓혀준다. 이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그거를 SEC, 사운드 스테이지 인핸스먼트 컨셉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운드 스테이지를 넓혀주는 기술 컨셉이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작은 포트는 그 트위터 후면에서 이제 나온 후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하나의 장치다. 환풍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외관에서는 인클로저가 뒤로 가면서 이 곡선을 그리며 좁아지는 디자인이 눈에 확 띄는데요. 이건 이 내부 정제파를 줄이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나님도 이제 딱 네. 인클로저 디자인만 네, 봐도 이제 그냥 아실 수 모양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 이제 마주 보는 면이 평행을 이루면은 원래 음파하고 그 안에서 내부의 벽을 막고 튀어나오는 또 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겹쳐지면은 잘못되는 경우에는 즉 그 주파수가 아예 꺼지거나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음파가 이렇게 가는데 맞고 튀어나오는 음파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첩이 돼갖고 소리가 안 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더하면은 0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꺼지는 거고요. 원래 음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벽에서 맞고 나온 음파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 더하기 5니까 10. 더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면을 평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평행이 안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1, R 때처럼 인클로저가 서로 곡선을 그렸다. 이거는 대부분 내부 정제파를 줄이기 위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인딩 포스트 위에 있는 이 단자는 뭐죠? 제가 아방가르드나 시그니처 모델에서는 없었던 단자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단자뿐만이 아니라 이 R1, R 때는 참 곳곳에 숨은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디테일이 다른 게 그렇죠.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두 개는 싱글 와이어링,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고 위에 비슷한 단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덤이라는 접지 단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퍼가 막 움직이면은 우퍼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터라고 그러는데 보이스 코일하고 자석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원래 없던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 신호를 왜곡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기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전기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이 접지 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케이블을 이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두 개니까 Y자 모양으로 생긴 케이블이어야 되겠죠. 이 전용 케이블이 있는데 그 각 케이블 이 프리덤 단자에 끼고 나머지 단자를 뭐 멀티탭이나 집에 있는 벽체 콘센트에 꽂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멀티탭이나 콘센트에 있는 접지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쓸데없는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프리덤 접지 단자를 쓰는 쪽이 확실히 배경이 아주 깨끗해지고 아주 작은 소리 있죠. 여린 소리도 네. 더 잘 들리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접지 단자를 꼭 쓰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야겠네요.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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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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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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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Mama, mama, mama. Well, it's early in the morning. Sugar, when I rise. Said it's early in the morning. Sugar, sugar, when you done
PA의 MP200과 DAC200 그리고 인티앰프 PA3100HV를 동원해서 룬으로 코보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어봤는데요. 첫 곡 도미니크 피스엠의 라이즈는 그렇게 큰 음량이 아니었는데도 비트가 힘있게 좀 귀에 꽂히고요.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고음의 표현이 굉장히 간질간질하게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그 AMT 트위터 덕분인데요. 제가 이 R1 아르테 모델은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참 소리에 되게 놀라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곡에서도 그 보컬하고 코러스가 우리 바로 앞에 딱 있는 등장한 것처럼,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대단했고, 그리고 이게 투웨이 투유닛 부쉘프 스피커인데도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 특히 고음 쪽에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6.5인치 카본 우퍼 덕분에 저음이 아주 단단하고 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텁고 묵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보량이 많다, 그리고 저음이 얇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대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펼쳐졌고요. 파우스토 메소렐라의 기타 연주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기타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고 하나하나가 무척 좀 단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악기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요. 김표님이 왜 이 스피커를 이렇게 평소에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칭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은 이제 어차피 트위터가 지금 53kHz까지 그렇죠. 네. 뻗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기타 고음이 많이 나온 곡을 골라봤는데요. 확실히 이 트위터 덕분에 고음의 정보량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 연주 하나하나에도 정말 디테일이 막 살아있는 걸 느꼈잖아요. 네.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음들 하나하나를 다 들려주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음의 정보량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음악 들으면서 이제 나나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고급지다, 소리가. 고급지다. 그렇죠. 정말. 네.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 특히 고음의 입자감이 되게 곱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밀도가 되게 높으면은 소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란 아르테가 이런 고급진 사운드를 들려준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토 메소렐라의 기타 소리가 이 스피커처럼 아주 감칠맛나게 들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녹음은 안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녹음을 했었던 다코이 듀엣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 타악기 많이 나오는 곡. 네. 그거 들었는데 정말 이 북쉘프 스피커가 맞나 서로 놀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쉘프 스피커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진짜. 어디에 이제 서브우퍼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뭐 어떤 타악기 어떤 타격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막 되게 빨리 치는 그 네네. 스피드, 이런 게 정말 상당해갖고 역시 이 오디오 벡터가 스피커 하나는 잘 만드는구나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벡터의 아론 아르테 스피커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표님, 이 스피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아르테 AMT 트위터, 여기서 이제 고역이 53kHz까지 뻗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묵직한 중저음을 들려줬던 6.5인치 카본 미드 우퍼, 네. 그리고 내부 정제파를 없앤 독특한 디자인의 인클로저, 요 세 가지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작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 스피커를 한번 되돌아 봤는데요. 얘랑 경쟁을 하려면 가격대가 조금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BMW의 805 D4, 아니면 매지코의 A1, 그 다음에 전에 리뷰했었던 캠프의 레퍼런스 1 메타. 네.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얘랑 소리를 좀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의 어떤 플래그십 스탠드 마운트랑 충분히 겨룰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앰프 매칭을 추천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요번 애들은 T+A의 PA3100 HV 인티앰프도 괜찮았고요. 전에 이제 매칭을 해보니까 NAD의 스트리밍 앰프 M33 얘하고도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매칭을 해보니까 개인 시청실에서요, 그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이라는 파워 앰프하고도 상당히 궁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솔리드 앰프와 매칭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 평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만한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저도 이번에 아론 아르떼 소리를 들어보면서 오디오 벡터 스피커의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주 맛깔스럽게 들려주는 스피커 같습니다. 오디오 벡터 아론 아르떼 스피커의 실물과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